우리가 보통 각도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개의 성분이 있어서 이 사이에 잴 수 있는 수학적 대상을 각이라고 하잖아요.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회전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. 우리가 회전할 때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고, 혹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에 보여준 방향은 우리가 4분면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, 2, 3, 4분면 순서죠.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도록 약속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회전을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. 우리는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가는 그 반직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식초선이라고 부를 거고, 그 각을 재는 움직이게 되는 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를 겁니다. 이 동경과 식초선 사이에 있는 각도를 재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하나는 식초선에서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 각도를 잴 수도 있는 거고, 두 번째, 식초선에서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 결과로 이 동경의 각도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. 이 경우는 플러스로 표현을 하고, 이 경우는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칠판에 표시한 각도가 30도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. 동경이 나타내고 있는 각을 나타낼 때 플러스 30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고요. 음의 부호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마이너스 330도만큼 이동했다라고 해도 됩니다.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30도는 어떻게 나왔느냐? 한 바퀴가 360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얻어낼 수 있습니다. 회전하는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. 30도만큼 회전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30도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회전해서 이 위치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. 혹은 360도만큼 두 바퀴 회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. 자, 이를 반복하다 보면 이만큼의 벌어져 있는 각도를 표현하기 위한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. 일단 30도만큼 벌어져 있지만 그 다음에 몇 바퀴만큼 회전했는지 알 수 없다. 이 회전한 바퀴 수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 n은 정수가 되어 있거든요. n이 정수라는 얘기는 회전하지 않았을 때는 n자리에 0을 대입해서 30도만큼만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, 만약에 플러스 1, 플러스 2가 된다면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, 두 바퀴 돌아갔다는 의미가 되고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, 두 바퀴 돌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동경이 가리키는 각도는 항상 이런 형태를 가지고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일반각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.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그 동경을 두 개를 그렸을 때 나타나는 두 동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이런 경우에 보통 위치 관계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. 자, 식초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동경을 그렸을 때 그 문제에 자주 나타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. 첫 번째로 해보고 싶은 얘기는 일치하는 경우입니다. 두 개의 동경을 그렸는데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먼저 그린 동경이랑 나중에 그린 동경이랑 겹쳐진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각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알파도하고 베타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? 베타와 알파가 같은 각도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확인한 일반각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 동경이 회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알파와 베타의 사이에서는 서로 몇 바퀴만큼 회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. 그래서 회전한 내용까지 추가해서 일반각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주제는 두 개의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표현에 대한 대처 방법인데요. 두 개의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는
그 하나의 동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반대 방향으로 두 번째 동경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. 하나의 동경이 가리키는 값이 알파라고 두면 두 번째 동경이 다와 같이 설명을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초록색으로 그려진 이 각도가 이 반대 방향인 두 개의 동경이 하나의 직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초록색으로 그린 각도가 평막을 이루어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,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각도가 180도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. 자, 마찬가지로 회전한 내용을 추가를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대칭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 주제로는 X축 대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두 개의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. 시초선을 기준으로 하나가 알파만큼 정리가 됐다면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베타도가 되어서 사실은 이 각도의 벌어진 정도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죠. 그러면 이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? 자, 알파도와 자, 그러면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알파의 각도만큼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따라서 이 베타와 알파를 더하면 0도뿐만 아니라 회전한 개념을 살리면 360도 곱하기 n을 더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y축 대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합시다. 자, 그러면 이 두 동경 사이에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의미는 y축을 기준으로 벌어지는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될 거고요. 이 각각의 각도를 제가 별로 표시해 볼까요? 자, 그러면 이 베타라고 하는 애는 자, 90도에서 별표를 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자, 알파는 자, 90도에서 별표를 빼서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이 별표에 대한 내용은 상관없이 두 개의 각도를 더하면 90도 플러스 별, 90도 마이너스 별이기 때문에 80도가 될 거예요.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에 대한 개념을 추가를 해서 360도 곱하기 n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. 자, 제가 여기에서는 설명에 좀 생략을 했는데 이 반대 방향으로 대칭인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각자 확인해 보길 추천합니다.